오늘은 그룹 스터디 하는 날이었었는데요. 음식에 대해서, 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미 올리버 셰프가 진행하는 테드 강연 중에 짧은 부분을 보여줬는데, 초등학생 교실에서 이루어진 짧은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함께 꼭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이름이라든가 음식 이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에서 전통 음식 또는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음식이 있어요. 전수된 음식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라. 아이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만들 줄 알게 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음식에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자.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룹 스터디 하고 난 다음에 전편을 봤거든요. 한 20여 분 정도 되는데 느낀 바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아이들에게 채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초등학생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채소를 아는 친구가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셰프가 초등학교에 가서 찍은 것을 강연에서 보여줬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어봤던 채소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토마토였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의 토마토였는데 아이들이 포테이토라고 했어요. 감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보여줬던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먹고 있죠. 컬리플라워라고 하는데 이걸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브로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헷갈리기도 했겠지만 분명히 그 셰프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주 먹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브로콜리라고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비트 있잖아요. 속까지 이렇게 자주 색깔. 그걸 아이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바로 어니언, 양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그플랜트를 물어봤더니 배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채소 이름을 물어봤을 때 저는 이 비디오에 나오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대답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 사물과 이름, 단어 익히기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라든가 이런 이름들 이렇게까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오늘 본 그 테드 강연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수많은 정크푸드가 비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게 해야 하고, 음식을 교육해야 하고, 음식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가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비만하면 아직은 우리 한국, 글쎄요, 아이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는 하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채소라든가 음식 이름, 그리고 이 음식에 들어가는 음식 재료, 우리가 식재료라고 표현하죠. 이 식재료들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운다.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6살, 7살 되면 한창 한글 지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장보기 하러 가는 거 제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채소 이름, 과일 이름, 그리고 가공식품도 사게 되는데 그 이름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보고 온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들, 그리고 바로 다듬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수학적 개념, 분류가 되지요. 채소, 육류, 냉장고에 들어갈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이 분류가 바로 수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식재료들의 이름들이 바로 어휘, 단어, 낱말과 연결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글 익히기에도 단어
익히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아교육 과정, 누리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책 읽기나 글자에 관심 가지고 흥미 가진다라는 영역이 있는데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 한글 익히기 그리고 수학적 개념 익히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집에 전통 음식,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꼭 물려주고 싶은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가거나 가정 밖을 나갔을 때 사 먹는 음식이 아니라 좀 만들 수 있는 요리 5가지 정도는 꼭 할 수 있게끔 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스스로 밥을 해 먹고 식사를 준비할 때 5가지 정도는 메뉴를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본 영상은요, 저를 정말 이렇게 소름 돋게 했습니다. 이 셰프가 10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게끔 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10가지 이상의 음식을 만드는 아이로 키운다면은 비만도 그리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지요. 모든 것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과 연결된 것이 음식이고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 찍은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도 교류하는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본 영상에는 바로 생존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담은 것이 바로 10가지 음식을 아이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와, 이거구나 하고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전수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어머니 세대로 끊긴 것 같습니다. 절임 음식, 그러니까 뭐 장아찌료라든가 효소 음식 같은 것들이 제 세대에서 끊겨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되겠고 또 우리 집에서 먹었던 음식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고 누군가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음식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돌아보게 됐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식은 곧 생명이고 또 추억이고 행복이잖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이 2가지를 아우르면 바로 음식에 감사하는 아이로 크지 않을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식재료에서부터 비롯해서요, 만드는 과정을 안다면 장을 봐서 그걸 들고 집에 와서 분류하고 그걸 다듬고 만드는 그 수고로움, 근데 이 재료가 농부로부터 또 누군가의 정성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는 정성,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걸 다듬고 요리하는 정성,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음식에 투정 부리는 아이가 아니라 감사히 먹는, 감사히 먹을 때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 같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 항상 잘 먹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고 먹거든요. 근데 진짜 잘 먹는다는 거, 감사히 먹는다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 음식이 오고 그것을 어떤 수고로움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 앞에 온 음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거구나, 그걸 감사히 먹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이 바로 음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오늘 3가지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경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음식 몇 가지 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요, 그 음식에 감사하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 아는 분이 60세가 넘으면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큼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아, 그렇겠구나. 정말 바쁠 때는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60 넘으면 그게 가능하도록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공감했었는데요. 오늘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을 좀 더 이른 나이에서부터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면 어떨까? 오늘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지만 저 자신이 먼저 배우고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실천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